여행인문학자 신양란의 아는 만큼 보이는 색다른 지식여행. 오늘은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트로이 전쟁은 굉장히 유명한 전쟁인데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그 트로이 전쟁 속 또 다른 전쟁, 즉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어디로 가느냐면요. 이탈리아 나폴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에는 고고학 박물관이 있습니다. 건물 외관은 이렇고요. 안은 이런 식인데 로마 제국 시절의 조각상들이 상당히 많이 전시되어 있고 또 모자이크 그림들 수준이 빼어나더라고요. 특히 폼페이 유적지에서 발굴된 모자이크 그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나폴리 고고학 박물관에 1층 57번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요, 대개 1층이라고 하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2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1층은 0층 혹은 그라운드층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여간 1층 57번 방에 모자이크 그림들이 있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이 작품입니다. 중앙 상단부에 보이는 이 작품인데요. 이 작품만 조금 확대해서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아가멤논에게 대항하는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모자이크 그림인데요. 여기 앉아있는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가멤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었으니까 그 트로이 전쟁 때 그 그리스 연합군 중에서는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 걸로 표현되었고, 그 다음에 그 아가멤논에게 대항한다라고 했는데, 대항한다라기보다는 아가멤논을 공격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아가멤논을 향해서 칼을 뽑고 있는 이 젊은 남자가 아킬레우스입니다. 그리고 모자이크 그림이 좀 훼손되어서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은 뒤쪽에 한 사람이 그 아킬레우스를 만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그림으로도 있습니다. 아킬레우스의 분노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 속에서 그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아가멤논입니다. 그리고 그 아가멤논을 향해서 칼을 뽑고 있는 젊은이가 아킬레우스인데 이 아킬레우스를 뭐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말리고 있고 그 둘의 싸움을 말리고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 만류하고 있는 이 인물은 전쟁의 신 아테나 여신입니다. 그 투구 쓰고 창 들고 있죠. 아테나 여신이 지금 그들의 전쟁,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싸움을 지금 중재하고 만류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아테나 여신은 난데없이 여기에 왜 나타나서 두 사람의 갈등을 만류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은요, 발단이 그렇습니다. 그 테티스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그 잔치상에 황금 사과 하나를 던져놓고 가거든요. 그 황금 사과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주라는 그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결단하지 못한 제우스가 누구한테 떠넘기냐면은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에게 넘기거든요. 이제 파리스는 그 황금 사과의 주인이라고 나선 헤라 여신과 아테나 여신, 그 다음에 아프로디테 여신 중에서 아프로디테에게 그 황금 사과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그 아프로디테가 내건 그 제안이 뭐였냐면은 나에게 그 황금 사과를 주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너에게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젊은이였던 파리스는 그 제안에 혹해서 황금 사과를 아프로디테에게 넘겨줬죠. 그때 이제 물먹은 게 아테나 여신입니다. 헤라 여신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은 그로 인해서 이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헬레네를 파리스가 트로이로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아테나 여신은 그리스 연합군 편을 들어요. 왜냐하면 파리스가
괘씸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황금사과를 안 준 것에 앙심을 품고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트로이를 공격하는 그리스 연합군 편을 들었는데 아테나가 보기에 지금 그 총사령관인 아가멤논과 그리스 연합군 중에서 가장 빼어난 맹장인 아킬레우스가 싸운다면은 결국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누구한테 이롭겠습니까? 트로이한테 이롭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테나 여신이 개입해서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지금 가라앉히는 만류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요. 이 그림에는 지금 노란색 옷을 입은 남자와 빨간색 옷을 걸친 두 남자가 지금 칼을 빼들고 서로 싸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노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아가멤논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옆에 그 호화로운 막사가 보이는데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이런 호화로운 막사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테나 여신은 아킬레우스를 만류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아가멤논이고 빨간색 옷을 입으니까 아킬레우스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트로이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지위의 인물과 그리스 연합군 중에서 가장 실력이 빼어난 아킬레우스가 서로 죽일 듯이 이런 깊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거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그 트로이와 연합한 다른 도시 하나를 함락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들을 잡아서 분배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2명이 있었는데 그 아가멤논이 크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자를 차지하고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자는 아킬레우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세이스는 그 아폴론 신전에서 일하는 크리세스라고 하는 사제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세스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이 전쟁포로로 붙잡혀간 거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재물을 챙겨서 아가멤논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딸을 좀 돌려달라고 요청을 했지요. 그러나 아가멤논은 사실 그리스 신화를 읽다 보면은요, 아가멤논은 그다지 뭐 신사적이거나 한 사람은 아닌 걸로 보이더라고요. 좀 야비하고 비열한 그런 캐릭터로 저는 느꼈습니다. 아가멤논은 크리세이스를 돌려주지도 않으면서 크리세스의 요청을 매우 무례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크리세스는 모욕감을 느낀 나머지 자신의 신전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모시는 아폴론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기 딸이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고 아가멤논은 아주 무례한 인간이라서 나에게 이런 모욕을 주었다. 그러니 제발 나를 위해서 그 아가멤논을 좀 벌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폴론은 자신을 모시는 크리세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 측에 전염병이 돌도록 했지요. 요 그림은요, 크리세스가 아가멤논을 찾아가서 딸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마 크리세스 뒤에 있는 여인이 크리세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이크 그림인데요. 크리세스가 무릎 꿇고 아가멤논 앞에 앉아서 딸을 돌려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아가멤논이 안 들어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폴론이 개입을 해서 그리스 연합군 진영에 전염병이 돌고 많은 병사들이 죽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자 그리스 연합군 측에서는 신탁을 들어보기로 해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해서 신탁을 들어봤더니 아가멤논이 그 크리세스를 모욕하고 그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난 아폴론이 그 재앙을 내리는 거다라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재앙을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세이스를 돌려보내야 되겠죠.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 아킬레우스였어요. 그러자 아가멤논은 어쩔 수 없이 총사령관으로서 그 책임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부하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는데 끝까지 크리세이스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돌려보내기는 해요. 돌려보낸 다음에 브리세이스, 아킬레우스가 차지했던 포로인 브리세이스를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아가멤논이
브리세이스를 데려가는 장면인데 지금 칼을 뽑으려고 하는 투구 쓴 젊은이가 아킬레우스죠. 이 무렵에는 아킬레우스가 브리세이스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킬레우스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아가멤논이 빼앗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거고 서로 칼을 뽑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지만 아테나 여신까지 나서서 만류하기 때문에 더 크게 싸움이 비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분을 참지 못한 아킬레우스는 나는 더 이상 이 전쟁에서 손을 떼겠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전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요, 그리스 연합군 측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신탁을 들어봤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아킬레우스가 참전하면은 그리스 연합군이 승리할 것이고 참전하지 않는다면은 트로이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신탁이 내려졌었거든요.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거부를 한 겁니다. 매우 다급한 상황이 됐죠. 게다가 테티스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바다의 요정이었는데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예요. 이 테티스의 결혼 때 그 에리스가 나타나서 황금 사과를 던지고 그로 인해서 트로이 전쟁까지 일어났던 거거든요. 테티스는 사실은 제우스의 연인인 적이 있었거든요. 제우스가 테티스를 사랑하지만 그가 낳는 아들이 아버지를 능가할 거라는 신탁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사랑을 단념한 그 여인이 제우스를 찾아와서 애원합니다. 내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 당분간 그리스 연합군이 패하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킬레우스가 발을 빼서도 문제가 되는데 제우스까지 그 사랑했던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그 그리스 연합군이 패전하도록 방치를 하니까 문제가 좀 되었지요. 뭐 전투마다 이제 트로이가 승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요, 그 아킬레우스의 절친, 가장 친한 친구인 파트로클룩스가 아킬레우스는 전투에 참여 안 하겠다고 빠져버렸으니까요. 할 수 없이 아킬레우스의 그 옷을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로이 병사들이 그 아킬레우스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파트로클룩스가 승리를 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파트로클룩스는 아킬레우스가 아니라는 것을 트로이군이 알게 되었고 헥토르가 나서서 파트로클룩스를 죽입니다. 요거는 피렌체에 있는 조각상인데요. 파트로클룩스를 부축하는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제목의 조각상입니다. 메넬라우스가 누구냐면은 헬레네의 남편입니다. 메넬라우스 입장에서는 자기 집안 문제로 일어난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파트로클룩스가 죽었으니까 면목 없었겠습니다. 죽은 파트로클룩스를 메넬라우스가 부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킬레우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자신을 대신해서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여긴 지금 슬퍼하는 이는 가운데에 있는 슬퍼하는 이는 아킬레우스고 몸이 이제 하얗게 표현되는 이는 이미 죽은 파트로클룩스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그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을 번복하고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 파트로클룩스를 누가 죽였냐면은 헥토르, 트로이 군대의 가장 용맹한 장수가 헥토르였는데 헥토르가 자신의 친구를 죽였기 때문에 아킬레우스는 또 헥토르를 죽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킬레우스가 헥토르의 시신을 마차에 매달고 지금 질주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친구의 죽음에 분노한 나머지 이렇게 좀 비인간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헥토르의 시신을 왼쪽 아래쪽에 보이는 게 헥토르의 시신입니다. 그 마차에 끌고 다녔던 매달고 끌고 다녔던 시신을 다시 파트로클룩스의 시신 앞에 끌고 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봐라, 내가 네 원수를 갚아줬다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트로클룩스는 헥토르의 손에 의해서 죽고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아킬레우스도 죽습니다. 이게 파리스예요. 파리스의 독화살에 맞아서 아킬레우스가 죽고 또 파리스는 다시 또 헤라클레스의 그 독화살을 맞아서 죽고 해서 결국은 모든 용맹스럽고 하던 그
장수들은 트로이 전쟁 때 다 죽었습니다. 오이노네라고 하는 그 파리스의 전 부인, 첫 번째 부인이 자신의 남편을 차갑게 외면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파리스는 결국 독화살에 독이 온몸으로 퍼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은요, 이렇게 많은 영웅들이 맥없이 죽어간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두 사람의 그 갈등 원인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